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삶연구소 권태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연애교실제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재회입니다. 재회를 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뭐 저번 재회 영상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재회는 하지 마라. 특히 자기의 이별의 고통의 크기 때문에 뭐 이 재회를 하지 마라. 사랑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 뭐 오해, 또 뭐 둘 사이에 어떤 큰 어떤 문제가 풀려가지고 재회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스킬, 기술, 전술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전화해라, 찾아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절묘한 존심 상하지 않고서 재회를 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올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는 영상을 찾는 분들은 뭐 실망을 했겠지만은 저는 좀 원론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 오늘 재회를 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는 뭐 참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뭐 마라톤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떤 좋은 영감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기도나 어떤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참선이나 어떤 뭐 산책이 다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남산 쪽으로 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하다가 요 평소 갖고 있던 이 생각이 또 정립이 되고, 요 가지고 영상을 한 꼭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에 이렇게 뭐 조카들을 만나니까 삼촌의 영상은 너무 길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늘은 좀 짧게 끝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별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때, 이별하는 순간에 이 정도 크기였어. 뭐 사귈 때 크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연인과, 뭐, 물론 뭐, 제가 말하는 어떤 사랑, 제는 지금 연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하고 나면은 내가 찾던, 내가 차였던, 나쁜 놈이나 헤어졌던, 못된 년이나 헤어졌던, 일단 상대의 크기는 크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게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석 달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상대와 좋은 추억이 떠오르면서 좋았던 모습, 내한테 잘해 주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상대의 이 모습이 커지요. 모습이 커진다는 말은 지금 보고 있지 않잖아. 왜 모습이 커져? 이 상대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이. 이걸 못 참고 또 뭐 이거 플러스 막 이별의 고통, 이별의 고통. 그죠? 모든 이별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이별의 고통이 있다는 말은 신께서, 그죠? 우리 인간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쉽게 만나지 마라, 그 말이죠. 그죠?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지지분한 기관인 입가, 또 그 음식 찌꺼기를 배설하는 그런 어떤 항문과 어떤 생식기와, 그죠? 우리가 열렬한 사랑에 빠지면 가장 많이 찾는 부위와 그런 부위를 같이 신께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무하고나 커플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요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키스하는 위치가 그 음식을 흡입하는 위치이고, 그죠? 왜 사랑을 나누는 생식기가 그런 배설의 기관과, 그죠? 거의 같은 위치에 있을까? 이런 거죠. 약간 얘기가 빗나가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별의 고통을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랑을 할 때는, 그죠? 우주에서 볼 때도 생산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아무나 함부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 마라. 그래서 헤어질 때 어떤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배우잖아. 그래서 이런 나한테 맞지 않은 사람을 일부분이 끌린다고 해서 쉽게 만나서 안 되겠구나. 이 배움의 시간, 배움. 이별의 고통의 시간은 뭐의 시간이다? 배움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요거 이때는 진짜 상대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커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별의 고통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허전해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커졌다가 요 위기를 잘 넘기면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살 이렇게 잊혀져 갑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길게는 한 2년 되면 완전히 뭐가 된다? 그 상대에 대한 뭐가 돼요? 객관화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작아져 버려. 더 이상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매일같이 하루 수십 분, 수백 분 생각하다가 뜸방 생각하다가 이제는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 내 삶에 바빠서.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크게 상관없어요. 계속 이렇게 싱글로 있어도 생각도 안 나요, 이제는. 꿈에도 안 나와, 이제는.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때 크기가 진짜 그 사람의 크기예요. 사귀는 순간에도 사실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별한 직후에는 이렇게 커진다는 거지. 그죠? 요 위기를 잘 넘기라. 그러니까 뭐 저는 말이 제를 하는 방법이지 하지 말아가 줍니다. 그냥 다 헤어지면 하니까 헤어진 거야. 그죠? 안 맞는 커플끼리 억지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상처 줘가면서 서로를 깎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무의미한 통일이다. 그죠? 비생산적인 통일은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죠? 예, 물론 이상 되면 생각도 안 난다 했죠. 그죠?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장면, 특정한 노래를 들으면 그때 가끔씩 한번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은 이랬는데 이런 거 가끔, 그죠? 그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다른 기억에 자극을 받아서 잠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지.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던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이제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을 보면은 이제 그게 그 폴더를 금방 찾아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래서 이제 끝나고 계속 싱글로 살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 앞에 만나는 과정, 이별의 고통을 겪는 과정, 객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된다? 배움을 얻어가지고 내가 디벨롭,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특히 지력은요, 죽을 때까지 발달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죠? 한 20, 30대까지 절정이고 그 뒤에 퇴보하는 줄 아는데 우리의 지력은 죽을 때까지 발달해요. 치매만 걸리지 않는다면. 물론 암기력 같은 거는 약간 85%까지 정점에 비해서 퇴보한다고 하는데 다른 이해력, 응용력, 판단력, 공감력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력은 발달하고 우리가 인생에 태어난 목적은 저는 이걸 생각해요. 디벨롭. 우리의 어떤 정신력. 그죠?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그죠? 어떤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발달시키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정신력이 발달하면 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할 상황에 처했다.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만 있는, 누가 떼명이 주지 않으면 음식도 섭지 못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의 생을 끝나는 게 더 낫죠.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객관화까지 되면서 우리는 어떤 그 자기 디벨롭을 해야 돼. 사실은 그 새끼 나쁜 새끼 욕만 할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우리 인생에 자꾸 만남을 주는 이유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워 먹고 또 다른 사람을 새로 만날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너무 이렇게 앞에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반대작용이 너무 강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남편을 그죠? 예, 만났는데 아주 이 성실하고 착해 보이고 가정적이고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죠? 아주 다정한 사람이지. 다정한 사람. 그래서 만났는데 다정이 뭐죠? 아주 정이 많다. 다정해서 만났는데 이게 결혼을 살아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맨날 막 시계초처럼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밥 차려야 되고 꼼꼼하게 간섭하고 따지고 가계부 검사하고 어떻게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법도 없고 주말에도 맨날 옆에 붙어가지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죠? 숨을 못 쉬겠어. 그죠? 막 연애할 때 좋은 신랑감이라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이혼을 하고 디보스를 하고 아유 남자가 막 잔적이 많고 그래 결혼했더니 너무 자잘해서 싫어. 그죠? 그래서 아주 막 상남자로 막 시원시원하고 막 이런 사람하고 금세 뭐 이혼하면 한 3년 정도 이혼 기간을 뭐 누리고 즐기고 막 빼뜨리게 느끼고 이렇게 해보고 이제 절실할 때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혼자 있는 또 쓸쓸하면 또 금방 또 상남자랑 결혼해서 그죠? 막 친구도 많고 막 분위기도 주도하고 막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친구 데리고 오고 막 사람 못 살겠어. 그죠? 한 번씩 막 한 소리 하면은 막 폐지를 났나 바람까지 피네 인간은. 먹다가 막 돈을 뿌리고 와버리고 말이야. 차라리 옛날에 나왔다. 그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가 너무 많이 튕겨보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별을 통해서 아까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고 자기 디벨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1년 6개월 만에 뭐 2년 만에 그죠?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객관화가 되고 완전히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게 더 커져 이게 이 사람이 놓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없었는 거야. 그죠? 더 생각이 더 많이 나고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제 꿈에도 나오고 이런 거야. 일반적인 경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죠. 그죠? 이런 경우에 저는 말합니다. 인연이었어요. 인연을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응? 그리고 또 헤어질 때 어떤 상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응. 다시는 이렇게 복원이 안 되게끔 헤어진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둘 사이 문제가 아닌 뭐 주변인들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간섭이라든지 그죠? 그런 본질이 아닌 것 같고 헤어진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나. 진짜 그분은 진짜 나를 사랑했었구나. 주로 많이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기가 아낌없이 주었으면 이한이 없어요.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상대의 가치를 몰라보고 주로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아주 간혹 발생합니다. 그럼 이럴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무조건 뭐 제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재회를 시도해야 됩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내 입장이기는 하지만 잡아야 합니다. 그죠? 끝난 이유, 끝날 때 모양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잡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제의를 한다? 자, 좋은 방법. 그죠? 묘수가 있을까요? 전화하세요, 그냥. 그냥 연락하세요. 카톡 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지금은 이미요, 자존심 싸움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으므로 괜찮습니다. 상대가 결혼을 했던, 상대가 다른 사람이 생겼던, 그냥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사는지 안부부터 물어보세요. 상대가 새로운 삶을 찾지 않고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은 나의 그 안부 연락을 기화로 아주 호의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나세요. 그죠? 그러면은 안부도 묻고 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상대도 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럼 바로 프로포즈 하세요. 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